자, 글로벌 인사이드로 가보도록 하죠. 시장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난주 FOMC의 QE3 이후에 변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달러 약세 얘기죠.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악한 달러 얘기는 뭐 하루 이틀 들은 것은 아닌데 달러가 또 약세로 가면서 싸구려 달러를 계속 갖다가 퍼붓는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엔화가 강세로 나타내면서 일본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지난주 연준에서 이제 매월 400억 불의 무기한 MBS 채권 매입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달러의 약세를 가져왔고 결국 엔화의 강세를 이어지게 했는데 엔화 강세는 수입 물가 약세로 이어지면서 향후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엔화 강세는 일본 수출 산업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지금 현재 가뜩이나 어려워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14일 일본 재무상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최근 엔고 현상이 일본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전에도 보였듯이 립서비스 하나로도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만들었고 결국 토요일날 새벽에 끝난 미국장에서 1% 넘게 엔화의 하락을 만든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엔화가 강세로 간다면은 앞으로 전망, 엔화 강세가 지속될지 여부하고요. 그에 따른 전략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도움 말씀 부탁드려보죠. 네. 이런 엔화 강세 기준은 결국은 수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산업 생산 등의 하락을 불러와서 물가도 낮아지고 경기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데요. 엊그저께 일본 경제평가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일본의 GDP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어떤 곳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일본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엔화 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시장은 19일 있을 뱅크 오브 재팬의 통화정책회의에 눈을 돌릴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 버냉키의 QE2 시사 발언 이후에 6개월 동안 20% 넘게 엔고가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QE3는 당시 QE2의 규모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기에 그러한 이제 우려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엔화가 75.5엔까지 하락하자 직접 개입을 했었고 그 뒤로 유로존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서 결국은 추가 강세의 흐름을 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환시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릴 수 있고 환율에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조 엔에 묶여 있는 자산 매입 규모를 더욱 키우는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환시의 직접 개입은 수출주도 국가들의 비난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 완화를 통한 개입 정도가 뱅크 오브 재팬이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되게 도움이 되겠지만 일본의 수출 기업들과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업종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지만 조선이나 IT 등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엔화 약세를 됐을 경우에 엔화 부채가 많거나 일본 수입이 많은 그런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즉 철강이나 기계 업종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QE3와 엔화 약세로 중첩되는 업종에 대해서만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오늘은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에 따른 시장 영향력, 거기에 맞는 우리의 또 입장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